안녕하세요. TDF 리밸런싱하는 팁을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젠세네 알파라는 게 큰 놈이 좋다라는 게 오늘 주제고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위기관리 돋보인 퇴직연금용 TDF 올해 손실률 10%대로 방어. 물론 하락했다는 게 칭찬받을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식시장의 어떤 높은 굉장히 큰 변동성 대비 방어를 잘한 거는 맞아요. 이번 급락장에서도 이번 비교적 손실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가 TDF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점은 되게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여전히 TDF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TDF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되게 많고요. 펀드가 많아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굳이 들자면 성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단기간의 성과라고 하면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1년 성과를 놓고 검증을 해보면 똑같은 빈티지 2025니까 2025년에 은퇴하시는 분들 타겟인 거죠. 1년 성과가 잘하는 거는 여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똑같은 2025 빈티지인데 이 한국투자권은 보시면 마이너스 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빈티지 펀드인데 1년 성과가 거의 한 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있는 거죠. 2년 성과도 뭐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3년 성과도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TDF를 그냥 단순히 쭉 장기 투자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TDF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내 펀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입한 판매사가 있으시다면 판매사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는 절차로 해드리기도 하고요. 단순히 신문 기사만 보시기보다는 오늘은 투자하는 TDF 투자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TDF를 한번 점검해보는 팁을 드리고자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젠센의 알파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이 앞서 나왔던 상품들을 1년 수익률이 아니고요. 젠센의 알파 순으로 다시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사실 펀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위험 지표들이라고 뭐 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베타라는 것도 있고, 샤프라는 것도 있고, 뭐 IR이라는 정보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흔히 젠센의 알파라는 거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마이클 젠센이라는 게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런 언급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벤치마크보다는 잘해야지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ETF나 인덱스 펀드 하는 거죠. 그래서 젠센의 알파가 높다라는 얘기는 어떤 시장, 이 TDF가 추구하는 벤치마크가 있단 말이죠. 그 벤치마크보다 잘하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즉, 젠센의 알파가 큰 거를 고르는 게 가급적 좋은 거죠. 물론 여기에 이 산출하는 지표들은 과거의 수익률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낸 거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 수익률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뭐 어떤 펀드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과거에 꾸준히 잘했던 것들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젠센의 알파의 수치를 앞서 수익률과 함께 같이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수익률에서도 1년 수익률을 1등 했던 미래에셋계 젠센의 알파도 가장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한화계 있고요. 그 다음에 KB, 신한 BNP, 삼성, 키움 순으로 젠센의 알파가 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젠센의 알파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마크보다는 비슷하거나 못하는 거니까 가급적 젠센의 알파가 플러스 이상 나는 것들이 좀 운용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는 좀 상세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위험 평가 지표를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 편차부터 베타, 샤프, 알파 정보 비율 순으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느껴지시면 사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설명하기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보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수익률의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앞서 한국투자과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성과가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가장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베타가 민감도,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큰 펀드라고 하면은 이 주식 시장보다 우리 코스피든 S&P 500 같은 미국 증시든 주식 시장보다도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샤프 지수라는 거는요, 위험을 감안한 투자 성과가 좋은 펀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젠센의 알파라는 거는 실제 펀드 운용이 잘 되었다. 제가 0 이상으로 표기된 거는 벤치마크, 비교지수 대비 잘한 거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젠센 알파를 보시면 좀 좋고요. 쉽게 말하면 젠센 알파가 0보다 큰 거가 오늘의 핵심 말씀이고요. 뭐 신문기사 같은 데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정리가 잘 돼서 제가 소개를 드려보면 해당 펀드의 실제 거둔 수익률하고요.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 차이인데 이 통상은 이게 벤치마크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시장 대비 얼마나 높은 성과를 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1년 동안의 벤치마크 지수가 10%가 오른 거예요. 그 평균인 거죠. 같은 기간 동안 A 펀드는 15% 수익을 냈고요. B 펀드는 8%라는 플러스 수익을 낸 거예요. 일단 플러스를 냈으니까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젠센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A 펀드는 15, 단순 15%가 아니라 벤치마크인 10%보다 5%포인트 잘한 거죠. 15 빼기 10이거든요. 그리고 B는 어떻습니까? B는 8% 수익을 냈지만 시장이 10% 올랐기 때문에 실제 젠센 알파를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즉, B 펀드는 젠센 알파가 마이너스다. 시장의 평균보다 잘했느냐를 보는 게 바로 젠센 알파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는 펀드가 얼마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핵심이고요. 자, 이게 좀 어려웠다면 다 잊으세요. 오늘은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또는 추천을 받아서 열심히 불입하고 계신 여러분의 TDF의 수익률만 보시기보다는 수익률상으로는 일단 변동성 방어를 잘해준 건 맞는데 워낙 편차가 크니까 제인센의 알파가 큰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아마 물어보셔도 되겠죠. 주변에 가입하신 분, 관리하신 분이 계시면. 네, 오늘은 젠센 알파 꼭 보시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